최근 대한민국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참사가 벌어졌죠. 점유율 43%를 자랑하는 업계 1위 SK텔레콤에서 2,300만 명의 핵심 유심 정보가 싹 털린 건데요. 여기에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까지 포함하면 무려 2,500만 명. 이쯤 되면 그냥 대한민국 국민 절반의 유심 정보가 해킹당한 건데, 사건 터지고 뭐 부랴부랴 무상으로 유심 교체해준다고 큰 소리 쳐놓고는 정작 물량은 없어서 피해 가입자들이 대리점 앞에 새벽부터 줄을 서고, 국회 청문회에 소환당한 SK텔레콤의 유영상 대표는 줄 설 거 예상했었다 라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쏟아냈고, 심지어 류정한 부사장은 유심 관련 정보는 암호화된 바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에 점점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결국 최태원 SK회장까지 등장하며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대체 SK텔레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또 국회 청문회에서는 무슨 말이 오갔는지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SK텔레콤은 4월 19일 밤 11시경 자사통신망에서 악성 코드를 탐지했고, 이를 조사한 결과 고객의 유심 관련 정보가 대량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커는 악성 코드를 SK텔레콤의 내부망에 설치해 장기간 잠복하며 유심 데이터들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해킹당한 서버는 HSS라는 통신 핵심망이에요. HSS 서버에는 가입자 계정 식별번호와 유심 인증키 등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중요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털린 거죠. 피해 규모는 SK텔레콤 가입자 전원으로 알뜰폰 가입자까지 총 2,500만 명. 앞서 글로벌 보안 업체들은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한국 통신사들을 겨냥한 해킹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SKT 경영진은 이러한 사전 경고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피해로 돌아오냐.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해커가 내 번호와 같은 불법 복제 유심을 언제든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걸 심스와핑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 추후에 은행권이나 각종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일부 금융권과 보험사, 심지어 캐피탈까지 SK텔레콤의 인증을 중단했습니다. 아니, 얼마 있지도 않는 내 계좌의 돈, 그게 다 털린다는 거 아니야 지금. SKT가 다 책임진대요? 에? 이거 하는 꼬락서리 봐서는 전혀 뭐 책임질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유영상 SKT 대표님 뭐 약속? 자, 아무튼 해킹 사건은 이미 터졌고 이후 조치가 중요한데, SK텔레콤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4월 22일 SK텔레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킹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게 사건 발생 3일 후거든요. 그것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알렸고 가입자들에게 문자로 해당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어요. 이후 4월 28일부터 SK텔레콤은 전 고객 대상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무료 유심 교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의 유심을 새 유심으로 무료 교체해주겠다는 조치였거든요. 처음 이 조치가 나왔을 때, 와, 아니 그래도 SK텔레콤에서 가지고 있던 유심 보유량이 꽤 있어서 이렇게 바로 교체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당시 SK텔레콤의 유심 재고는 불과 100만 개에 불과했고 5월과 6월 중 1000만 개 이상 추가 유심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덕분에 대리점 앞에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선 기이한 풍경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피해자인데 피해자 직접 유심 바꾸려고 아침부터 이렇게 줄을 서는 게 이 상황이 맞나 싶은데, 이후 4월 30일 국회가 나섰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관한 긴급 청문회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에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과 관련 임원들이 출석했거든요. 유영상 대표는 초기 대응에 미숙한 점이 많았다, 최악의 해킹 사고라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업계 1위 SK텔레콤의 허술한 보안관리 실태와 함께 유 대표의 일부 발언이 문제가 됐어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유영상 대표의 보안 인식 문제와 안일한 태도였어요. 유 대표는 의원들의 질문에 사고 이전 회사 차원의 보안회의 개최 횟수조차 정확히 답하지 못했고, 올해 대표 주관 정보보호회의를 한 차례 열지 않았다 지적까지 받았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업계 1위잖아요. 1984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통신 사업을 해왔던 건데, 그동안 KT와 LG U+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았었잖아요. 그걸 보고 뭔가 느끼는 게 없었던 걸까? 아니면 아직도 1980년대인 줄 알고 계신 건가? 실제로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SKT 정보보호 투자액은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았는데 2024년도에는 KT의 절반 수준으로 통신 3사 중 최저였으며, 사고 직후 수많은 고객들이 직접 유심을 교체하느라 큰 불편을 겪은 데 대해 유 대표는 어느 정도 줄 서서 유심 교체하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말 같지도 않는 열불 터지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재고가 100만 개밖에 안 되는 건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줄 서
걸 예상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을 했다. 개놈 새끼들 아주 그냥 실제 청문회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도 유튜브 댓글을 통해 당당하네, 대환장, 보안 개념이 없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유 대표의 태도를 비판했고, 특히 핵심 쟁점이 된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해 유영상 대표가 끝까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이 국회의 거센 질타를 받았어요. 결국 청문회를 주재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SKT 측이 위약금과 관련해 계속 종합적 검토만 운운하는데 귀에 못이 박히겠다, 여기에 가스라이팅 하러 나왔나, 국민이 납득할 방법으로 해결을 하라고 아주 팩트로 그냥 두들겨 팼습니다. 아주 그냥. 이날 청문회에서 이준석 의원이 SKT의 기술적 보안관리 부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거든요. 질의응답 과정에서 류정환 SKT 부사장에게 유심 정보 저장 시 암호화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돌아오는 류 부사장의 답변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네트워크에 있는 장비가 있고 네트워크가 아닌 쪽이 있는데, 이쪽은 마케팅 쪽입니다. 그쪽은 암호화가 거의 다 돼 있다고 보고, 네트워크 쪽은 현재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요약을 하면 HSS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중요한 유심 정보는 전혀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채 그대로 저장 운영되어 왔고, 결국 해커에게 고스란히 탈취되었다는 건데, 아니 그냥 뭐 대놓고 해커님들 여기 중요한 유심 정보가 있거든요, 아직 암호화는 안 됐는데 암호화할 계획은 있어요, 암튼 그러니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거야 뭐야. 계획이 있다고 나도 말할 수 있어.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란 말이야 뭐야 이런 개는. 근데 여기서 류정환 부사장이 마지막 큰 거 한 방을 날립니다. 류 부사장은 법적 기준이 미비해서 암호화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해버려요. 이게 뭐 법적 사항도 좀 그랬고요. 말 그대로 아니 뭐 국회의원 니들이 법적으로 딱 정해주질 않아서 일단은 그냥 저장해놓고 있었어 라며 무지성 남탓을 시전해버린 거거든요. 이를 들은 의원들은 법에 명시 안 됐다고 안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본 전문가들 역시 SK텔레콤의 이러한 기본적 보안관리 태만이 결국 이번 대형 사고를 키우는 원인이라며 총체적 부실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5월 5일 유심 재발급 수요를 위해 정부에서는 SK텔레콤 신규 가입 신청 중단이라는 철퇴를 내렸고, 5월 7일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직접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최 회장은 SK텔레콤 본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사고 발생 19일 만에 총수가 나선 것으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이번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 고객들께 큰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은 위약금 면제 조치에 대해서는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 구체적 언급을 어려우며 SK텔레콤 이사회가 해당 사안을 논의 중이라며 위약금 면제에 대해 확실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5월 8일 과방위 청문회에서도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면 당장 발생하는 손실만 5천억 원이고 3년치 매출까지 고려하면 7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약금 문제까지 책임지게 되면 회사가 이러한 위기가 있을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업계 1위인 주제에 정작 3사 중에 고객정보 보안 관련 예산은 제일 낮으면서 계속 진징되고 있어. 아무튼 여론이 계속해서 끌어오르기 시작하자 SK텔레콤은 유심 재설정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실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 식별 인증 정보를 바꿔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 대리점을 방문해야만 가능한 서비스예요. 자, 지금까지 SKT 해킹 참사에 대해 나름 객관적이지만 주관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내 통신 역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빠른 정보 274였습니다.